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이자 열렬한 팬인 30대 여자입니다. 사랑과 배신을 겪은 무수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보태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어떤 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잣집 외동딸로 편하게 잘 자라긴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답니다. 너무 많이 바쁘셔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저를 데리고 놀러 다녔고 청소년 시기부터는 오로지 용돈만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배부른 소리같이 들리긴 하시겠지만 큰 사랑을 받지 못해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했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을 때도 부모님과의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라도 하는 날에는 불편하기까지 했답니다.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독립자금을 주고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나중에 건물을 물려주고 사업을 시킬 테니 일을 열심히 배우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꽤 많은 돈을 받고 좋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지내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혼자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나 지금이나 외로운 건 똑같았어요. 여하튼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임하며 살았고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하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홀로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살이 되었고 슬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당신의 건물에 들어와 사업을 도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거절했고 엄마는 좋은 선자리가 있다며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거절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서 그랬는지 이제는 제 힘으로 모든 걸 이루고 싶었어요. 저는 나름 회사에서 대리로 진급해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고 연봉도 적지 않아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취미로 독서 모임을 들었는데 거기서 저와 읽는 책이 거의 똑같은 남자를 찾았답니다. 저와 동갑이었는데 늦게 대학을 들어가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저희는 책으로 친해져서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바람에 눈을 맞게 되었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진수가 너 같은 여자가 왜 나를 만나니? 너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얼굴도 예쁘잖아. 나 같은 늦가기 대학생이 뭐 볼 게 있다고 좋아해 주는 거야. 무슨 질문이 그래? 성진이 너는 내가 대학생이면 안 만날 거야? 당연히 아니지.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겠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성진이 네가 대학생이든 모두 상관없어. 그리고 의대를 다니는 네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런가?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자기야, 말 나온 김에 우리 결혼할까? 결혼? 진짜로? 그래.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 결혼해서 공부한다고 떨어질 것도 아니잖아. 성진이의 결혼을 하자는 말에 제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릴 것 같아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흡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혀를 차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고? 나이 서른의 학생이 뭐하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자네 생각이 있는 건가? 내 딸을 부양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가? 아버님, 제가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미래는 창창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30대 중반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혼 초 3년 정도만 진숙이가 고생을 하면
볕들날을 볼 거예요. 뭐? 볕들날? 이보게, 전문의도 아니고 고작 일반인인데 무슨 성공을 한다는 건가? 요즘 발에 치이는 게 일반이들이야. 실력 있는 의사가 될 게 아니면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네. 아빠의 완강한 반대에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 사람 사랑해요. 능력이고 재력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빠 엄마 덕에 호강하며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 물질적인 것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고팠단 말이에요. 뭐야? 남들은 돈 없어서 못해본 걸 다 해줬더니 행복하지가 않다고? 우리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계속 내셨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러자 엄마가 진수가 이 남자는 안 된다. 조건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개 하며 많은 사람을 봐서 눈빛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라며 성진이를 깎아내렸습니다. 성진이 눈빛이 어떻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괜히 트집을 잡고 반대할 생각이신가 본데 전 무조건 성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해준 사람은 성진이가 유일하다고요. 아빠는 바닥이 꺼질 듯한 뜨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그놈의 사랑 타령 좀 그만해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늘 사랑 없이 키운 줄 알겠다고?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맞아요. 아빠 엄마는 저를 사랑 없이 돈으로만 키우셨어요. 모르셨나요? 전 평생 애정결핍에 시달리며 살았다고요. 우리가 바쁘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만 우린 매일 순간 너를 사랑하고 아꼈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집어치우고 결혼한다는 말도 집어치워. 부모님은 끝까지 성지를 반대했고 저는 끝까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나가서 알아서 살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나가서 성진이랑 살림 차리고 살게요. 두 분 눈에 보이지 않게 알아서 살 테니 저 찾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의 연애 끊어버리자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못난 녀석. 남자한테 미쳐서 부부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해? 그래. 나가서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전 고개를 숙이고 벌을 서고 있는 성진이의 손을 잡고 친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결혼이 별거겠어?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닌가? 진수가,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와 부모님의 갈등 관계가 된 게 미안할 뿐이야. 그런 말 마. 너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터진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네가 아닌 누굴 데려갔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했을 거야. 내가 더 잘난 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 우리끼리 잘 살다 보면 언젠가 허락해 주실 거라 믿어. 오늘부터 여기서 살도록 할게. 그래서 성진이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사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신혼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된 성진이는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집만 오가며 다른 곳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훌륭한 의사가 되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며 지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나 싸주었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었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의 미래만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었죠. 한편 부모님과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가 저에게 문자를 주긴 했는데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이 빨리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뿐이었으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더라고요. 물론 평생 안 보고 살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과 둘이 행복한 게 우선이어서 훗날 남편이 잘 되면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대학생 남편과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대출 미납금이라고 우편물이 날아왔어. 아, 이거 학자금 대출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못 살잖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줄곧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틈틈이 알바를 해서 이자만 겨우 갚아 나갔는데 이번 달에는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알바를 한번 못했네. 저는 우편물을 뜯고 안에 적혀있는 대출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3천만 원?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 어, 의대가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하거든. 거기에다 책값이랑 뭐다 해서 나가는 돈을 더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 그래도 1,000만 원은 알바로 갚은 거야. 자기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바해서 이걸 다 갚아? 아, 천천히 갚아도 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갚으면 돼. 그런데 다음 학기에 낼 등록금이 걱정이야. 은행 대출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 2금융, 3금융 알아보고 안 되면 휴학해야 할 것 같아. 뭐? 휴학은 안 돼. 자기가 빨리 의사가 되려면 학업을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지? 난 담보도 없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텐데. 저는 남편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남편의 학자금 대출금과 2학기 등록금으로 주었어요. 물론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됐어, 무조건 받아. 나중에 자기가 의사가 되면 다 갚으면 되잖아. 이거 참 못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네. 자기야, 염치 없지만 잘 받을게. 그리고 꼭 의사로 성공해서 다 갚아주고 호강시켜줄게. 고맙고 사랑해. 에이, 알면 공부나 열심히 해.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래서 남편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4학년에 올라간 남편은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집에 오면 제가 눈에 보여서 공부에 집중 못한다며 독서실에서 매일같이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해서 일반의가 됐어요. 저희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며 파티를 했답니다. 자기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영광이네. 자기야,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제야 저는 부모님을 오랜 시간 잊고 지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이가 먼저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마웠답니다. 그럴까? 이제 당신이 잘난 의사니까 허락해 주시겠지? 그런데 내 연락을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받아주실 거야. 얼른 연락 드려봐. 남편은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빨리 사죄하고 싶다는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안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이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집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모처럼 밥이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답니다. 사흘 뒤 저와 남편은 양손에 부모님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아빠는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살더니 얼굴이 폈다. 그렇게 네 남편이 좋더냐?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반성 많이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은 의사가 된 거야? 네. 열심히 공부한 덕에 예상보다 빨리 됐어요. 에휴, 난 아직도 너희 둘 사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엄마가 하도 참고 이해해 주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너희를 초대한 거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네가 그렇게 좋다니 내가 뭘 어쩌겠어. 허락해 줘야지. 정말요? 아빠 진짜 감사해요. 앞으로 부모님께 진짜 잘하는 딸이 될게요. 그래. 대화는 이 정도로 하고 어서 앉아 밥이나 먹자. 저와 아빠의 화해로 무겁던 분위기는 금세 가벼워졌고 식탁 앞에 앉아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남편에게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 대학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마쳤나? 아, 진숙이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휴학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빨리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서 학비를 지원해줬어요. 뭐야? 그럼 내 딸이 자네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다는 거야? 사내 놈이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아내한테 빌부터 먹어? 아빠는 좋았던 분위기를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좋아서 해준 거예요. 이 사람 탓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부부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 어휴, 내가 죄인이다. 널 제대로 못 키운 내 잘못이야. 아빠, 그만 좀 화내시고 이제 그만 축하 좀 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거들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보.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만 화내고 인정해 줍시다. 알았어. 당신까지 마음이 넘어갔으니 내가 별 수 있겠어? 두 사람 결혼식 올리도록 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내 꿈이 아빠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네요. 이빠른 소리 하기는. 그렇게 네 서방이 좋으냐?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빠의 마음이 열려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무사히 인사만 드리고 친척에서 나와 결혼 준비를 하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제 남편이 뜬금없이 할 말이 있다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부나 아내를 만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면 됐네. 할 말이 그게 다인가? 이 싱거운 녀석. 그만 일어나게. 아니요, 아버님. 제가 드린 말씀은 저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 병원을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개인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문을 쉽게 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진숙이한테 큰 도움 받은 거 살면서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 능력을 실컷 펼칠 수 있도록 개인 병원이 있으면 제대로 갚아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야망이 아주 크구만.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내 딸과 살림을 차린 거지. 겉으로는 내 딸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자네 뱃속에 능구렁이가 수십만 회가 있는 거로 보여. 아버님, 저는 진숙이를 돈으로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을 가진 거라고요. 눈구렁이가 보이신다니 아버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시커먼 속이 다 보이는데 끝까지 내 딸을 팔겠다? 다시 생각하니 자네를 받아주지 못하겠네. 자네는 진숙이가 쓸모없어지면 바로 버릴 놈이 분명해. 저는
남편의 편을 쉽게 들 수 없어서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호통에 엄마 역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사 면허 따자마자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내 딸한테 기생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친 주제에 그따위 소리를 하나? 의사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왜? 다른 의사들처럼 열쇠 3개를 받아먹을 계획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진숙이와 더 잘 살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분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가지고 안 되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놈인지 대번 알아본다고. 자네는 아무래도 내 딸을 이용하려고만 한 일물이야. 더 말할 거 없다. 너희를 허락한다는 말은 취소야.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남편이 저랑 더 잘 살려고 부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불쾌하셔서 사과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결혼식은 진행하도록 해요. 네? 이거사, 정신 차려. 이놈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남자 신데렐라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놈을 처음 보는 것 같아? 나중에 본성이 나오면 네 인생이 처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이 부자니까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가지고 본성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심하셨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남편을 등 떠밀며 내쫓으셨고 저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두 분이 좀 달라졌나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진수가 나가지 마. 저런 놈하고 계속 살다간 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엄마 말 믿어. 하지만 저는 엄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에게 빨리 나갈 생각뿐이었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듯 놓아주셨고 다시 전처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종합의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바빴어요. 노인들이 줄을 서는 병원인데다 빨간 글씨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옮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자기야, 매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 나랑 못다한 데이트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의사는 원래 여유 있는 직업 아닌가? 그냥 병원을 옮기는 게 어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이런 데밖에 없어. 전문의가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이름 있는 병원에는 들어가기 힘들다고. 개인 병원을 차릴 때까지는 이러고 살아야 하니까 데이트하자니 놀아달라느니 이런 말은 참아. 알았어. 할 수 없지.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집에만 오면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 내조에 더 신경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자주 보양식을 해주기도 했고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병원 앞으로 찾아갔어요. 자기야, 여기야, 여기. 왜 또 왔어? 내가 병원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마누라가 남편 도시락 사다 주는 게 어때서 눈치를 보고 그래? 당연히 눈치가 보이지. 여기 다닌 지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잖아. 자리를 오래 비우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래 안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기 공원 가서 밥 먹자. 내가 맛있는 닭백숙을 사왔다. 보온통에 담아서 아직 따뜻해. 백숙? 그거 먹는데 오래 걸리잖아. 당신은 생각이 없는 거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알았어. 빨리 먹고 가. 남편은 일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어서 그 일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어요. 가끔씩 도시락을 싸서 남편에게 찾아갔는데 어느 날 그이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몰래 귀를 기울였죠. 성진 씨,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아빠가 우리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나도 빨리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뭔데? 설마 여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나한테는 세이 덕분이라고. 여자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있어서 그래. 금방 해결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결혼하자. 돈 문제?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말만 해. 아니야. 장인어른이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신다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도움을 받을 순 없지. 별로 크지 않은 문제니까 곧 해결하고 정식으로 세이 너한테 프로포즈 하도록 할게. 프로포즈? 아이, 몰라. 대신 해주는 김에 제대로 감동시켜줘야 해? 당연하지. 내 심장을 바쳐서 자기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해줄 거야.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저는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당신? 언제 온 거야? 나쁜 놈. 뭐라는 거야? 당신 내가 병원 앞에 찾아오지 말랬지? 왜 이렇게 내 숨통을 조이고 그러냐? 상간녀랑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내가 찾아오는 게 싫었던 거지. 방금 다 들었어. 그러자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띄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셨어? 다 들었구나. 아무래도 하늘이 오늘 나한테 기회를 주는가 보다. 너와 헤어질 기회. 다 들었다니까 숨기지 않고 말해줄게. 나 이 병원 이사장 딸이랑 사겨. 내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추파를 던지길래 덥석 잡았더니 결혼하자면서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더라. 내가 그걸 거절할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라고.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 그치?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넌 나를 이용해 먹을 목적으로 결혼한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네가 부모랑 연 끊고 계속 지내면 내가 얼싸 좋다고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냐? 네가 내 인생의 기회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더라고. 그래서 튼실하고 짱짱한 동아줄을 새로 잡은 거야. 나쁜 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간녀한테 네가 유부남이라는 거 밝히고 병원에서 쫓겨나게 해줄 거야. 니까 지켜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그리고 내가 왜 유부남이야? 우린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동거인일 뿐이라고. 지금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사이란 말이야. 네가 더럽게 나오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어. 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스토커라고 신고하고 망신을 주겠어. 스토커? 넌 스토커가 등록금 내주고 내조해주고 도시락 싸다가 바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네 부모가 개인 병원을 안 해주고 내가 계속 반대하겠다는데 어쩌겠어. 더 볼일 없는 너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멍청한 짓을 해야겠니? 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아, 너희 집에 있는 내 짐은 그냥 다 알아서 버려라. 어차피 새로 만나는 여자가 부잣집 딸내미이니 네가 사준 싸구려 옷들은 쳐다볼 일도 없을 거거든. 남편은 그렇게 비웃으며 병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당장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몸이 얼어버려서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을 원망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증오스러워서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짐을 정리하는 것보다 복수를 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비록 오랜 시간에 불효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부모님밖에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가더니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온 거냐? 아빠, 죄송해요. 아이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 화상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셔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배불리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본 남편의 모습이 정확해요. 그이는 제가 아닌 저희 집안을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이제 애비 말이 귀에 들어오냐? 진수가 과거를 탓하진 않으마. 대신 앞으로 네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아파트 사업을 배워서 세상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을 높이라고.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보란 듯이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분의 도움 없이 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애정 결핍 때문이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아빠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렀던 것 같다. 가정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진숙이 널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이제라도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딸아? 아빠의 진심을 듣자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내며 두 팔을 벌려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번 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을 똑똑히 전했더니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딱 그런 짓을 저지른 놈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우리가 그놈한테 개인 병원 차려줬으면 진숙이 네가 평생 속고 살 뻔했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 어디냐고 물으셨고 저는 위치와 병원 이름을 알려드렸답니다. 그러자 아빠는 손뼉을 치며 그 자식이 일하는 병원이 거기였어? 그리고 바람난 여자가 그 병원 이사장 딸이라고? 이거 참 세상 좁네. 일이 재밌게 돌아가겠어. 라고 박장대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 고개만 갸우뚱거렸네요. 아빠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저에게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하셨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외출을 하셔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답니다. 저는 많이 울었더니 몸에 힘이 빠져서 이틀을 꼬박 잠만 잤어요. 늦은 오후에 배가 고파서 깨자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또다시 맛보았죠.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도 부모님은 바쁜 와중에도 항상 밥은 차려주시고 나가셨어요. 그 감사함을 34살에 깨달았으니 정말 철딱선이 없기 짝이 없네요. 이튿날 아빠가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엄마와 저를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우셨는지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아서 궁금함을 안고 따라갔답니다. 이윽고 그이가 있는 종합의원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수납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여기 앉자. 조금 있으면 재미있는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신 거예요? 그 자식 진료실에 쳐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은 재미없잖아. 지수이 넌 앉아서 구경이나 해라. 그럼 바로 시작해야겠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작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잠시 후 병원 천장에 달려있는 전광판에서 남편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녹음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의사는 여기 종합의원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박성진 의사입니다. 이 의사에게 진료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박성진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전광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의사놈은 제 딸에게 빌붙어서 의대 학비를 지원받았고 생활비, 용돈까지 받아가며 의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제 딸이 몇 빠지게 일해서 의사를 만들었더니 저를 찾아와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이를 거절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이 종합의원회 이사장 딸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려줄 여자를 꼬신 거죠. 박성진 의사는 제 딸과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총각 행세를 하며 쉽게 바람을 피웠답니다. 환자 여러분, 의사, 간호사 여러분, 이런 인간이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더러운 놈에게서 진료를 받으실 여러분이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그냥 박성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 같이 몰아냅시다. 아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그치자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는 남편이 아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야? 뭐? 마녀 사냥? 야 이놈아,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직도 모르는 거냐? 그리고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아빠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지 노인네가 단단히 미쳤군.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러 가자 덩치 큰 환자 하나가 남편을 잡고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주머니와 가방에 있던 소지품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온갖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만들 하세요. 고소당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돌파 이미지를 멈추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상간녀와 병원 이사장이 1층 로비에 등장했습니다. 너 이 자식, 유부남 주제 총각 행세하고 날 꼬셔? 너 같은 놈은 매가 약이야. 상간녀는 짝짝 소리를 시원하게 내주며 따귀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사장이 고소장을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네가 내 딸을 속인 것도 모자라 내 친구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뿐만 아니라 내 병원의 명의를 실추시켰으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겠다. 고소장은 총 3장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사장님과 상간녀,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고소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저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다른 한 장은 상간녀에게 총각 행사하며 결혼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받았어요. 마지막 장은 병원 이미지를 실추한 명예훼손죄가 적힌 고소장이었고요. 남편은 종이 석장을 읽자마자 자동으로 무릎을 꿇더군요. 진수가, 세야, 그리고 장인어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큰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까? 우리 법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아빠와 이사장님이 남편의 양보를 함께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셨죠. 이 자식아,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냐? 내 딸을 토세구평에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거야. 이제 네 인생 종쳤어. 박 선생, 앞으로 자네 의사 생활하는 거 좀 어려울 거야. 내가 의사협회에 네 놈에 대한 자료를 뿌렸거든. 말도 안 돼요. 제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합니다. 장인어른, 제발 선처해 주세요. 누가 네 장인이야? 넌 의사도 아니고 돈독으로 사기꾼 놈일 뿐이라고. 남편은 모든 걸 체념했는지 무릎을 꿇은 채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일을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또다시 소지품을 집어던지며 병원 밖으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죽도 못 먹었는지 삐쩍 말라서 왔답니다. 꿀 좋다. 어때 기분이? 진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면 벌 받으면서 살아. 위자료다 손해배상이다 해서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니까 개고생하면서 살아보라고. 진수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위자료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뭐?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네.
법원 아니라 따기 대신 몰래 뾰족구두로 정강의 한 대를 때려주었습니다. 진짜 너무들해. 난 그냥 꿈을 쫓은 것뿐인데 이렇게 사람 인생을 망치다니. 네가 내 인생 망친 거 생각 안 해? 너한테 쏟은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랑 네 거짓에 놀아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또 그 소리네. 진수가 너랑 나랑 어차피 안 될 사이였어. 너희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는데 어떻게 평생을 살겠냐?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냥 시궁창에 처박혀 살아봐라. 어쩌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저희 재판 차례가 와서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판사님은 예상대로 남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선고했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드린 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톡톡히 받게 되었고 상간녀와 이사장님도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한참 돈이 모자라 사채까지 빌려서 보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님이 손을 써놓아서 남편은 수도권과 각 지역의 병원에는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돌고 돌아 들어가게 된 곳이 섬마을에 있는 종합의원이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꼬실 여자는커녕 노인들만 가득한 마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받은 월급을 차압당하며 빚을 계속 갚고 있다네요. 언제가 끝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손가락 빨고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을 뒤늦게 알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서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회사도 정리하고 앞밖에 사업을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부모님은 재혼은 조금 늦게 하고 한동안은 천년을 끈끈하게 다지자고 하셨어요. 저에게 못다해준 사랑을 주시겠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제야 부모님이 친구보다 연인이나 남편보다 귀한 존재인 걸 깨달아서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네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중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서운한 게 있더라도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